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매주 뵙게 되니 또 아주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소식도 빨리 전할 수 있고. 네. 예, 근데 뭐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잡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 밖에서는 뭔가 낙엽을 모으는 기구의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예, 저희 집 쪽에서는 어느 아파트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계속 그래서 뭔가. 망치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네. 정말 죄송한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소음입니다. 소음 벗어날 줄 알았는데 소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주중에 낮에 조금 시끄럽게 굴고, 네. 한 6시쯤 되면은 그런 소리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퇴근할 때 이분들도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 참, 시간은 칼같이 지키죠? 예, 미국이 또 점, 저녁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야 된다. 뭐 예, 이런. 점심시간에도 소리 안 들리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돈 안 받을 때는 확실하게 일 안 하는 뭐 이런 마인드. 오늘도 잠깐 뭐 일주일마다 지금 녹음이 된 관계로 새로 나온 소식이 있어서 네. 전해드릴까 하는데, 지난주 말이죠. 그러니까 3월 5일에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이 공개가 됐어요. 네. Raya and the Last Dragon이라는 영화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걸 구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30를 추가로 지불해서 렌트를 해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극장에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극장에서 상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영화를. 뭐 AMC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프리미엄이든 아니든 간에 VOD 서비스하고 동시 개봉은 안 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워너브라더스 영화들의 경우에는 조금 수익 분배를 조절했다고 그래요. 극장 측에 좀 많이 주는 걸로. 그래서 그런가요? 톰 앤 제리가 그 전주에 개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는 생각보다 수익이 괜찮았거든요, 극장가에서. 네.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디즈니 경우에는 자기네 고집을 안 굽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극장하고 자기네 수익을 50대 50으로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많은 극장에서 상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디즈니 영화가 지금 $800만 벌어들이는데 그쳤어요. 뭐 근데 지금 디즈니 음, 플러스의 구독자가 꽤 음. 많아진 편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구독해서 이걸 또 30불을 내고 렌트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돈은 모조리 디즈니가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 측은 이 뭐 30불 수익을 볼 때 극장과 나누면은 티켓을 5장을 팔아야지 이게 돈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극장을 거의 포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네. 근데 이거는 뭐 패밀리 무비니까 그렇다고 쳐도 앞으로 또 MCU 영화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극장과의 사이가 조금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볼 네. 때. 근데 뭐 디즈니가 음, 컨텐츠를 공급하는 입장이고 미국의 음, 박스 오피스에서 뭐 거의 뭐 주도적인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배째라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네. 이걸 수익을 바라보고 지금 계속 물란 때도 그랬고 이 라야도 역시 그 중국 쪽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도 미국 안에 수익만큼 비슷한 분위기로 이제 수익을 얻은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었는데,
800만 달러 뭐 고 안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이제 망한 게 되겠죠. 영화는. 그래서 뭐 조금 머리를 잘못 쓴 게 아닌가 뭐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해. 이미 중국 시장과 미국 국내 시장이 거의 동등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중국 박스오피스가 미국 극장이 문 닫고 있는 사이에 더 커졌고, 음, 디즈니로서는 작년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든 중국에서도 수를 던져야 되고 미국에서도 수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행보가 좀 너무 있는 곳치고는 좀 치졸하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또 중국 측에서는 전에는 뭐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중국 내에서 제작이 된 영화를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영화라고 무조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아무리 액션이나 뭐 가족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패밀리 영화라고 그래도 꼭 중국을 대상으로 뭐 만들어야지 되겠다. 뭐 요런 생각은 이제 미국 쪽에서도 많이 바뀌어야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박스오피스 얘기하는 김에 뉴욕에 네. 우리가 있으니까 뉴욕 극장가도 얘기를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IFC 센터가 오픈을 했잖아요. 네. 오래간만에 오픈을 해서 반가웠었는데 4월 2일에는 필름 포럼이 또 오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뉴욕의 굉장히 오래된 아트하우스 극장이죠. 예, 대표적인 아트하우스 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필름 포럼 문 닫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너무 기쁩니다. 네. 네. 근데 4개 스크린밖에 없는 작은 티에터인데 여기에 또 25%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몇 명 못 들이고 돈을 잃어가면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극장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다고 그러는데 IFC 때처럼 굉장히 벤틸레이션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컨세션을 오픈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극장 안에서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게 이렇게 IFC 네. 센터처럼 하고 마스크 항상 착용을 해야 되고 그 소셜 디스턴싱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극장에서 일하던 한 5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을 다시 다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다 흩어져 있으니까 네. 얼마나 다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참 행보가 좋은 것 같아요. 일했던 사람들 다시 다 컨택을 한다 그러니까 뭐 몇 명 잘렸다 뭐 이런 얘기도 없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음, 연방정부에서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동안 수입이 없어도 지원을 받아서 임금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음. 그런 점에서 혜택을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 그것도 좋은 소식이고, 여기서 또 상영을 할 영화가, 우리 그 뉴욕 영화제에서 본 영화 있잖아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단편 있잖아요. The Human 네네. Voice. 네. 이 The Human Voice를 상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극장에서 보면 조금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또 뉴욕 영화제에서 소개가 됐던 The Truffle Hunters 있잖아요. 아, 다큐멘터리. 네. 예, 예, 요것도 개봉하던데요, 예. 예, 요것도 소개가 될 예정이고, 제가 더 기대가 되는 작품은 그 1954년 그 펠리니 감독이 만든 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 라스트라다. 라스트라다요. 예. 그 제이소미나가 영화가, 나오는 음, 영화. 그 영화가 4K로 레스토레이션 돼가지고 다시 상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온라인에서는 어베일러블 했었는데, 극장에서는 이제 요거를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네. 백신을 맞아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저한테도 안 좋고, 남한테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극장에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영화 맨날 예. TV에서만 봤었어, 나는. 저는 한국에서 더빙으로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 나도 한국에서 네. 봤으니까 더빙으로 봤던 것 예, 같다. 한국의 옛날 음, 세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 TV에서 꽤 그래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명절 때 하지 않았어요, 이 영화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두고 어르신들이 막 좋아했는데 네. 남자 배우한테 너무 호감이 안 가서 좀 힘겹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여간 이 영화 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인지 4월까지. 네. 예, 아직 미국에서도 일반인들한테는 백신이 네, 보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아무래도 여름이나 가을은 가야지 될 것 같은데 음, 그런 이유라면 아트하우스 극장들이 보통 뭐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잖아요. 전 뉴욕에서 그 예술영화관 음, 갔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지? 이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65세 이상은 백신을 맞고 있는 추세니까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피는 포럼에 좀 많이 오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필름 포럼에는 나이 드신 분이랑 뭐 젊은 분들 뭐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저는 왜 그렇죠? 제가 갈 때는 항상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네. 주말이나 저녁 때 가면은 젊은 사람들 많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음. 주말에 안 갔네요. 주중에 대낮에 네. 가면은 네.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실 거고, 네. 예. 근데 뭐, 그냥 사람들이 보는 시간에 가면은,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그런 그렇군요. 극장입니다. 네. 네. 제가 노인분들하고 약간 패턴이 비슷했군요. 근데, 우리야 네. 뭐, 시간 날 때 가서 보는 거니까, 네. 사람 없을 때가 더 좋잖아요. 바글바글 할 그렇죠. 때보다. 네. 꼭 그렇게 젊은 친구들은 텍스트를 그렇게 하대. 어디서나. 그래서, 그게 조금 그랬어요. 자, 그래서 디즈니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디즈니가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디즈니가 캐나다에 이미 서비스를 런칭을 했거든요. 근데 이름이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고 음. 스타라고 합니다. 디즈니라는 이름이 아예 없고, 네네. 그건 그래서 희한하네요. 예, 그러니까 디즈니의 인터내셔널 서비스는 음, 디즈니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음, 디즈니와 훌루 그리고 ABC 방송국, 폭스, 음, 서치라이트, 터치스톤 이런 데들의 컨텐츠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아, 예, 일부러 디즈니란 이름을 선택하지 않고 음, 스타라고 새로 브랜딩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따로, 훌루 따로, ABC 따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외국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한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음, 예, 그래서 지난 2월 23일에 캐나다에서 일단 런칭을 해서 반응이 꽤 좋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차차 이제 올해 안에 서부 유럽,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 런칭을 하고 그리고 한국도 그 리스트에 들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올해 하느냐 아니면 내년 초까지 가느냐 아직은 정확한 날짜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디즈니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통신사들이 좀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왜요? 왜 여기도 보면은 버라이존이라고 되게 음, 유명한 대중적인 통신사가 디즈니랑 같이 해서 뭐 우리 인터넷 서비스 이용하면 디즈니를 1년 무료로 구독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프로모션을 음, 하잖아요. 그거 따내려고? 예. 아, 어디랑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느냐. 음, 뭐 좀 프로모션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건 좀 피 튀기겠네요. 그래서 참 네. SK, KT 뭐 이런 곳이랑 하게 될지 아닐지 좀 네,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뭐 음, 그래서 어쨌든 노매드랜드 있잖아요. 예, 네. 한국에서도 곧 개봉을 하는데 노매드랜드가 훌루로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디즈니 음,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인터레스팅하네 뭐 이런 생각이 음, 들고 어쨌든 지금 그렇게 다 합쳐진다고 하면은 스타워즈, 마블, 픽사뿐 아니라 네, 폭스까지 가니까 이제 심슨 가족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아이 있는 집은 필수로 구독을 하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 네. 그러니까 뭐 토이스토리만 하더라도 우리는 1, 2, 3, 4 뭐 이렇게 영화만 알고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를 열면 토이스토리에 관련된 컨텐츠가 거의 끝도 없어요. 참 이 컨텐츠를 보고 있으면 마블 관련 컨텐츠만 해도 내가 죽기 전에 다 못 볼 것 같다. 무슨 3대에 걸쳐서 봐야 되나 이거를. 내가 네, 지금까지 이 정도를 보고 이렇게 추려놨으니 너는 이걸 참고해서 시간을 아껴 내가 추린 것들 중심으로 보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음, 유언장을 남겨줘야 될 것 같아. 음, 아이고, 그렇게 예. 복잡한 일이 있구만요. 네, 음, 그런데 또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즈니 개봉작들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에 풀고 있잖아요. 네. 뭐 혹시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조금 극장 쪽에서 반발이 많이 심하지 않을까, 외국 경우에는? 네, 왜냐면 한국에서는 영화 음, 수입이 굉장히 큰 비중이 극장 수입이어서 뭐 약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디즈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침 저희가 디즈니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네요. 예. 디즈니 시리즈죠. 네네. 예, 그 MCU 유니버스를 아우르는 그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시리즈라서 소개되기 전부터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네네. 저는 솔직히 몰아서 보느라고 네. 그동안에 소문만 듣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었는데 하여간 제가 보지 않는데도 그 얘기 도는 건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저희 우리 제목부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뭐, 이 예. 정도면은 예.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네. 지금, 얼마 전에, 9편의 에피소드를 모두 끝낸 완다 비전 되겠습니다. 네. MCU의 주요한 캐릭터 중인 하나인, 둘이군요. 그러니까, 음, 뭐, 기본 주인공은 스칼렛 위치, 완다 막시모프가 음, 되겠고요. 그리고 비전이 함께 나옵니다. 네. 네. 제목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제목을 예.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끌어내려 그러는 건지 약간 느낌이 왔었거든요, 처음에는. 네네. 근데 역시 보니까 팝컬처를 굉장히 많이 예. 넣어서 만든 그런 예. 시리즈가 되더라고요. 예, 이게 마블 팬들한테는 왜 좀 중요한 시리즈냐면, 음, 지금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함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3가 끝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 4의 작품들이 작년부터 공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쵸. 예, 그래서 원래는 블랙 위도우가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음, 음. 블랙 위도우가 미뤄지는 바람에 못 열고, 완다 비전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된 첫 페이즈 4의 작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블 팬들은 대체 이 세계가 어디로 흘러갈 거냐, 뭐 이렇게 음. 암시 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장면 장면 다 스탑 시켜가지고 네. 분석하고 막 이런 사람 엄청 예. 많잖아요. 네네. 아유, 음. 완다비전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다들 뭐, 난리, 숨은 난리. 뭐, 암시 찾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 만든 예. 사람은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 예. 막 이렇게, 이, 하입이 돼가지고, 네. 소문이 엄청 돌고 그래서 네. 마지막 에피소드 본 다음에 사람들 엄청 실망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그 얘기 나왔던 게 잡지에서 지어낸 얘기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완다 역할을 맡은 엘리자베스 올슨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막 이렇게 뉴스가 퍼졌었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 에피소드에 짠 하고서 뭐 음, 큰일이 벌어지거나 누가 등장하거나 막 이럴 거라고 음,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 실망을 해가지고 음, 한동안 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예. 좀 약간 진정이 돼가고 있는. 예. 예, 1월 25일에 시작이 돼서, 예, 네. 3월 5일에 끝났고요. 음, 뭐, 총 9편이었고, 기본적으로는 그, 완다 막시모프의 그 슬픔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음, 시리즈였는데,
근데 첫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제 머리를 극적극적 했던 거죠. 왜냐면 이게 페이즈 4의 작품이라는데 갑자기 1950년대 시트콤으로 펼쳐지는 바람에 아니 이게 대체 그죠. 뭐지? 어리둥절? 막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근데 저는 네. 이거를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기다려서 본 게 아니고 한꺼번에 네. 다 몰아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 이렇게 쓰면서 막 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음 에피소드 넘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러면서 봤던 생각이 나요. 아, 저는 처음에 완다비전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스틸을 보는데 무슨 완다하고 비전하고 예쁘게 나오는 이상한 홈 드라마 같아가지고 아, 마블 진짜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꺼리낌이 생겨서 안 봤거든요. 그랬어요. 나는 네.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본 줄 알았지.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마블 팬이어서 이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봤던 게 아니고 완다 비전이 결혼한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아 무슨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좀 편견을 가지고 안 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볼 게 없어서 완다 비전이 아마 그때 한 4편인가 5편인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에피소드를 봤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라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대체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지라고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뭐 마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시트콤을 구현해낸 그 연출이 너무 훌륭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리서치 가지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진짜 세트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너무 이게 잘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로 미국 시리즈나 시컴을 보면서 자랐었거든요. 한국에 예전에 AFK인이라고 방송이 있었잖아요. 아, 유일한 그렇죠, 그렇죠. 영어로 하는 방송이었었는데 예, 미군 방송.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미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만 보여줬어요. 그거 통해서 무슨 21 점프 스트리트 보고 비벌리 힐스 90210도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트윈픽스도 거기서 봤었어요. 근데 솔직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봤지. 자막이 없으니까요. 자막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 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으로서 이 완다비전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러니까요. 여기서 자란 미국 사람들이 비슷하게 저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그걸 네. 보면서. 이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처음에는 1950년대 시트콤이 나오는데 그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매회 다른 시대의 시트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야기는 흘러가는데 스타일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 시트콤들이 구현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 시트콤이야말로 미국 방송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딴 나라도 하긴 하지만 미국이 거의 뭐 원조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그 역사를 다 훑고 지나간다는 게,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네. 보면은, 완다가 어렸을 때 무슨 영향을 받고 자라는지 이제 뒷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뒤에 가서야 이제 비로소 마블 유니버스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서, 네. 요런 장면들을 다시 되새겨 보면은 굉장히 측은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 또. 맞아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스포일러를 굉장히 자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지금까지 들으시고 완다비전에 약간 혹하신 분들이 계시면, 네. 일단 완다비전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실지는 잘 어쩌라고. 모르겠지만, 예. 하여간 보신 다음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강력한 스포일러들이 나가기 때문에 네. 저희 욕하시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완다비전 되게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네, 이거를 VPN을 우회해서도 못 본대요. 아, 그래요? 예, VPN이라고 이제 막 가상으로 내가 미국에 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네, 그게 안 된대요? 그걸로도 뚫리지 않는데요. 오, 디즈니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뭐 하여간, 컨텐츠 프로덕션에 있어서는 뭐 제일 앞서가시는 분들이니까. 하긴. 예.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어벤져스를 보면서 네. 스칼렛 위치 캐릭터는 좋아하지만 참 네. 이렇게 감질나게 나와서 네. 안타까워했던 분들이라면 이 시리즈를 참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칼렛 위치 캐릭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저는 약간 그 아이언맨 편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편은 없고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시빌워 때 대립이 되잖아요. 네네. 그 캡틴 아메리카하고. 네. 그래서 그때에 저는 아이언맨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 기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스칼렛 위치 때문이었었어요. 저는. 완다가 이제 파워를 컨트롤을 못해서 희생자를 많이 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캐릭터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여기서 같이 어벤져를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네. 이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시리즈를 보면서 제 생각을 더 확고하게 갖게 됐어요. 저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미 네. 어벤져스 세계에 여자 캐릭터도 별로 없고, 음, 예. 그리고 여자 캐릭터들을 되게 이상하게 사용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확실해요. 네, 그 말씀하셨던 완다를 굉장히 감정적인 캐릭터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사건이 만들어지고 예전에 여자 캐릭터를 뭐랄까 좀 남용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B급 영화나 이런 데서 네. 괴롭혀서 계속 사건을 전개하게 만드는 그런 마인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시대착오적인 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완다 비전은 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뭐랄까요? 다른 시선으로 터치를 하는 것 같고 보완이 많이 네. 됐죠. 예. 네,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가 여자 작가이고 그리고 블랙 위도우까지 지금 썼던데요. 작가가 많던데 어느 작가 얘기하는 건가요? 크리에이터. 아, 크리에이터. 네. 크리에이터가 잭 셰퍼라고 완다비전도 쓰고 지금 블랙 위도우도 썼던데요. 네. 네, 그리고 원래는 앤 해서웨이와 레벨 윌슨이 나왔던 더 허스의 각본도 썼던데요. 어쨌든 조금 더 사려 깊은 터치가 느껴집니다. 예,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를 하고 네. 그런 사려 깊음에 따라서 캐릭터를 다시 분석을 했을 때에도 네. 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칼렛 위치는 굉장히 빌런에 가까운 캐릭터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네. 많이 굳혀졌어요, 저는. 네. 근데 여자 중에서도 악당은 있지만 엔타이 히어로는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안티 히어로는 적어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되게 레어한 캐릭터고 흥미가 가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 캐릭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걸로는 좀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이 캐릭터의 이야기를 펼쳐내는가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컴이나 뭐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에피소드마다 보면서 저거 막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뭐를 따라했는지 알겠다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다 찾아서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네. 제가 생각했던 게 거의 다 맞아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막 많이 보기는 봤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일단 50년대 배경했을 때는 I Love Lucy라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네. 흑백으로 찍은 건데 요 한국 시리즈하고 제목으로는 왈가닥 루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알려진 시리즈예요? 예,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시리즈고 음. 예, 근데 물론 요즘에 어린 분들은 모르시겠죠. 마블 팬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뭐 미국에서는 진짜 심야에 재방송되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채널 돌리다 보면은 볼 수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시리즈가 많이 생각이 났었고 또 네. 이제 1960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소개가 됐던 Bewitched라는 또 네네.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녀는 요술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를 찡긋하면은 이제 네. 요술을 부릴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위치에 대해서 나왔었던 건데, 이거 되게 유명한 시리즈였어요. 네. 예, 한국에서도 유명했었는데, 요 시리즈가 생각이 났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 조명이랑 카메라 각도가 달라지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트와일라이트 존으로 가는 거예요. 환상 특급 쪽으로. 네. 네, 그래서 요거를 교묘하게 이제 잘 믹스를 해서 네. 분위기 조성을 진짜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완전히 놀랬었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눈길이 끌렸던 시대는 80년대인데, 네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완다가 쌍둥이를 출산을 하잖아요. 그 약간 패러디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비전이랑 둘이서 아기 하나씩 낳고 막 어떻게 잠재우지 못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네. 바로 풀하우스라는 시컴에서 모티브를 많이 딴 그런 세그먼트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풀하우스라면은 굉장히 얘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완다 역할을 맡은 엘리자베스 올슨이 굉장히 유명한 언니들이 있어요. 예, 올슨 자매. 여기서 올슨 트윈스라고 그러는데 이 올슨 트윈스가 갓난아기 때부터 출연했던 시리즈가 풀하우스라는 시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쌍둥이로 나온 게 아니고 둘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요 세트장에서 이 엘리자베스 올슨도 보면서 자란 애지. 이제 언니들이 일했던 그 세트장 분위기대로 그대로 해놓고 거기에서 본인이 엄마 역할을 하면서 쌍둥이를 키우는 그런 셋업이 된 거예요. 네. 풀하우스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라면 너무 재밌는 시츄에이션이잖아, 이게. 그래서 네. 예, 저도 막 보면서 너무 재미있어 했었어요. 예. 아, 예. 저는 풀하우스는 보질 않았고, 오히려 저는 90년대부터 좀 AFK에서 했던, 뭐, 예를 들면, 로잔나 아줌마라든가, 마이콤네 좀 말려줘? 뭐, 이런 거. 그리고 메리드 위드 칠드런? 뭐 이런 게 좀 생각이 네네네네. 나는데, 예, 그래서 90년대부터 약간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다 갑자기 그 2000년대 시트콤 포맷으로 가잖아요. 이 다큐멘터리 포맷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아, 예. 그 네. 인물들이 갑자기 카메라를 카메라. 보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fourth wall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의 벽을 허물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카메라를 직접 보면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네네. 그런 포맷으로 이제 바뀐 게 2005년부터 13년까지 방영이 됐던 네. The Office라는 시컴이 있었고, 그리고 2009년부터 얼마 전까지 바로 네. 작년까지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 방영되었던. 모던 패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작품을 굉장히 잘 섞어가지고 좀 패러디를 한 듯하게 예. 그렇게 보여줬었습니다. 아까 매회 보는데 뭐 집도 분위기가 그 시대에 맞춰서 바뀌고 네. 그 사람들의 분장이나 의상도 다 바뀌고 그리고 뭐 연출 스타일도 바뀌니까 와 이건 볼 때마다 정말 와 놀랍다 놀라워 이러면서 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막 흑백에서 컬러로 갑자기 바뀔 때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바로 전에는 또 흑백인데 컬러가 이렇게 플래시하게 딱 보이고 그러는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장면도 또 리서치를 해보니까 I Dream of Jeannie라는 시리즈 있었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 시리즈인데요. 예, 이게 호리병을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안에서 지니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쁜 여자가 딱 네. 나오거든요. 어머나. 그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중간에 흑백에서 만들어지던 시리즈가 컬러로 바뀌는 장면이 그렇게 묘사가 됐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제 모티브를 따서 만든 에피소드가 되겠고, 네. 그리고 중간에 빨간색 헬리콥터를 발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완다가. 그 장면은 1998년에 소개가 됐던 플레전필이라는 영화. 네.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잘 찾아내더구만. 그래서 막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그거를 다 갖다가 이제 리스팅을 해놨는데 그거 보면서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미술을 누가 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음. 마크 워딩턴이라는 분이 음. 미술을 전체 에피소드를 담당했는데 이분이 음. 원래는 마블 쪽을 했던 분은 아니고 주로 파일럿이라고 하죠. 첫 에피소드에서 미술 세팅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 역시. 네, 그래서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왓치맨, 엄브렐라 아카데미 이런 것들의 파일럿을 세팅을 하셨고 그리고 다 하신 것들은 이제 와이 우먼 킬이라고 요즘에 시리즈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스타트랙 디스커버리도 하셨는데 음. 그래서 되게 좀 폭이 넓은 미술 감독이신데 그러시네. 네. 그래서 요것도 딱 세팅을 하면서 세팅을 하는데 계속 시대는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 집은 계속 똑같은 세트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시대적으로만 바뀌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미술팀도 대단하고 네. 예, 헤어 메이크업도 대단하고 예. 엄청나게 리서치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진짜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네. 시리즈였습니다. 이게 프로덕션 디자인 쪽으로만 봐도 네.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아, 근데 너무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네. 시트콤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MCU와 연결이 결국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신기할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이게 MCU와 연결이 안 되면 시리즈로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예, 당연히 언젠간 연결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그 굉장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된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좋다는 거죠. 너무 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네. 점이. 그리고 또 깨알같이 등장하는 또 마블 팬들을 위한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초반에 시트콤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음, 근데 그 광고마저도 이제 시대적인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상표가 다 하이드라. 뭐 스타크 컴퍼니 막 이런 거에서 그 마블 팬이라면 되게 한번 웃고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죠.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완다비전의 배경이 되는 동네가 웨스트뷰라는 데인데, 예, 뉴저지. 뉴저지잖아요. 예. 뜬금없이 왜 뉴저지? 막 이랬지. 너무 재밌었어. 근데 뉴저지에 그런 동네 많아요. 아, 그렇게 주술에 의해서 아니, 커뮤니티가 조금 이렇게 운영되는 동네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버려놓은 듯한 네. 약간은 후줄근해 보이는 네. 근데 뭐가 이제 있기는 많이 있는 그런 동네들이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기야 뉴저지라고 그래도 말이 되긴 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네, 유저지 주민분네 감사하셨습니다. 동네에 그렇게 작은 극장 하나 덩그러니 있고 그러거든요. 예, 예.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모든 게 다 있는 동네였죠. 네, 네. 그 메인 스트리트 있는데 좀 가게들 모여 있고 나머지는 다 주택가고 뭐 이런. 네, 네. 네, 네. 딱 이렇게 미국의 그런 예전 시트콤들에서 많이 나왔던 뭐 교회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시트콤이나 영화를 보고 자란 그냥 외부 사람이면 아 미국은 저런 곳이겠거니 하는 그런 곳이죠. 네. 네. 자 그래서 내용은 완다하고 비전이 결혼을 했어요. 네, 50년대에 결혼을 해서 계속 점핑을 하는데 네. 그 결혼을 하고 또 임신을 하는데 임신을 하면 보통 이제 10달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배가 막 불러있고 막 갑자기 또 애를 낳는다고 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정상의 상황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예. 이상한 눈빛을 보낸다든지, 뭐, 요런 경우가 있어서, 네.
분위기 이상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 이게 분명히 네. 뭔가 큰일이 뒤에 있구나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일단 MCU의 작품들을 계속 봐온 사람이라면 네. 비전이 살아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비전은 이미 끝났는데 음. 왜 완다랑 저렇게 뜬금없이 가정을 꾸리고 있나. 그쵸. 그리고 완다하고 비전이 애를 낳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무슨 미래의 막달라 마리안가? 뭐지? 앤드로이드하고 어떻게 임신을 하지? 그래서 뭐 그냥 코미디련이 하고 보면은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마블 분들이 이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셨어요. 네.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 시리즈입니다. 네. 네. 그리고 비전으로 나오는 폴 베트니가 굉장히 잘생긴 배우인데 이 비전으로 나올 때 이 네. 메이크업 때문에 얼굴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누군지. 네네. 네. 근데 여기서는 또 이 C컵으로 나오는 셋업 덕분에 네. 그냥 이렇게 비전 모습 말고 그냥 사람 모습으로 맞아요. 나오는 경우가 네. 이제 있어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오래간만에 그 사람 얼굴 봐가지고. 그것도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나오게 되죠. 네. 네, 근데 비전 분장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아, 진짜 장난 아니던데요. 막 1시간 장난 동안 아니게 얼굴을 생겼어. 이렇게 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장에 도착하면 일단 그거부터 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뭘 바르는 게 아니고 덮어 씌우던데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게 덮어 씌우고 거기다 또 모션 캡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분장만 진짜 뭐, 1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던데요.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흑백인데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처음에는. 그 톤이 또 흑백 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약간 핑크빛 또는 빨간색인데, 흑백으로 할 때는 파란빛으로 했대나 보라색으로 했대나 그 톤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또 디테일까지 했대요. 아이고, 참 힘들었겠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완다, 스칼렛 위치의 능력이 대체 어디까지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대단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이러는 거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참 연출력이 뛰어난 분이신 것 같아요, 일단. 마블 시리즈를 하나 연출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그 스칼렛 위치의 파워가 이 정도로 센 거를 보면서 그것도 본인이 의도를 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네. 나중에야 이제 인지를 하는데 네. 그걸 보면서 테노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모여서 얘기를 듣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 합리화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면서, 야, 진짜, 이건 빌런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아직 쌓인 게 너무 많아. 뭐 쌓인 거라기보다는 캐릭터를 굉장히 잘 묘사를 했는데, 네. 이거는 절대로 히어로가 아니고 빌런에 네. 가까운 캐릭터다.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묘사가 된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캐릭터가.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보면서, 오, 대단하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마법 이름도 혼돈 마법이잖아요. 케이어스 매직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쓰는 마법 자체가 뭔가 세상을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마법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존재 자체가 혼란의 도가니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서도 또 희한한 캐릭터들 많았잖아요. 예, 또 반가운 캐릭터들도 많고, 예, 그리고 재밌는 캐릭터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뭐 저나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은 다 그랬을 텐데 제일 놀란 캐릭터 하나 있잖아요. 예, 저희가 또 좋아하는 네. 배우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캐서린 한이라고 성이 한이지만 한국인은 아니시고요. 네. 예.
이렇게 분이 나올 줄이야. 등장을 해서 예. 매우 매우 즐거웠었는데, 네. 오, 깜짝 놀라는 캐릭터였잖아요. 네, 이미 다 그래서 밝혀졌으니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을 할까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저기 끼어들기 좋아하는 그런 네. 이웃으로 나왔잖아요. 아그네스라는 이웃으로 나왔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닌 거지. 아가사 하크네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파워풀한 위치였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완다를 처음부터 조정을 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완전 인터넷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아가사가 어떻게든 나올 것 같은데, 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이러면서, 원래 이제 코믹 팬들, 만화 팬들이 또 완전 환호를 했죠. 예. 그리고 거기서 그게 밝혀지면서 간단하게 띠임송 비슷하게 노래가 나오잖아요. 80년대 버전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노래가 1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나오자마자 1위 찍었었어요. 근데 아. 거기에서 그 캐서린 한이 직접 노래를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 그래서 캐서린 한이 전반부와 후반부 좀 다른 분장을 하고 등장을 하는데요. 캐서린 한 너마저 마블로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한편에 이렇게 또 캐서린 한이라는 배우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또 맡았다는 거에 또 좋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연기 잘하는 배우를 갖다가 그렇게 놔두니까 진짜로 한몫을 하지 않아요? 네네. 그 시리즈에서 진짜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캐서린 한이 맡은 아가사 하크네스가 그 스칼렛 위치를 일종의 각성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 스칼렛 위치로 확 뛰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원래는 그 코믹스에는 완다의 약간 스승 마녀로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고, 네. 원래는 뭐 완다 비전이라는 그 원전은 없기 때문에 판타스틱 4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아가사 하크네스로 인해서 완다가 닥터 스트레인지랑 어떻게든 연관이 되겠구나 이런 암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네.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네. 엘리자베스 올슨이 이 완다 비전을 촬영하자마자 끝내고 닥터 스트레인지 2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걸로. 예. 이 속편을 또 우리가 또 좋아하는 감독님이신, 근데 좀 나이는 많으신 샘 레이미 감독이 만들잖아요. 아, 믿고 볼 수 있죠. 네, 스파이더맨 이제 첫 시리즈를 만들었었고 그 전에 이제 이블 데드 같은 아주 재미있는 호러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네. 갑자기 이름이 좀 튀어나와서 놀라긴 했어요. 음.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런 미친 좀 영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뭔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반가운 인물 중에 네. 아무래도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렇고 지금 네. 완다 비전에서도 좀 암시가 나오는데요. 네네. 왜인지 이제 페이즈 4는 우주를 배경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의 세계가 공존하는 멀티버스의 세계로 나아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제목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거기다가 디즈니가 팍스를 사들이면서 엑스맨이 또 이제 프라포리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또 깜짝 놀랐던 캐스팅이 있었죠. 그쵸. 예. 이렇게 써먹는군, 뭐 이러면서. 예. 솔직히 처음엔 너무 반가웠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엑스맨 세계의 피에트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쵸. 퀵실버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엑스맨 시리즈에서 이 캐릭터를 연기했던 에반 피러스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시컴에. 네. 그것도 이제 사실은 마블에서는 오빠가 아니었는데 오빠라며. 그래서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네. 달시가 그러잖아요. 피에트로를 리캐스트 했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퀵실버 버전을 볼 때 이 에반 피러스가 한 버전을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것은 연출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좀 듭니다. 약간 방방 네. 뜨면서 네. 좀 정이 가게 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반가웠었는데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캐스팅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디즈니가 폭스 합병을 해서 이렇게 써먹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마블과 엑스맨을 같이 본 사람들이라면 정말 네. what?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부분이었고 근데 알고 네. 보니 이분이 다른 멀티버스에 계시는 뭐 이런 것으로 나중에는 마무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너무 흐지부지 그냥 끝난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솔직히 사기당한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네네. 네. 안 본 사이에 근데 퀵실버가 좀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엑스맨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바람에. 네.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얼굴 보니까 반갑기는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이 마블 유니버스 팬이시라면 또 홍록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소드라는 조직이 등장을 한다는 건데요. 맞아, 맞아. 예, 이제 쉴드의 시대가 끝나고 예, 소드가 이렇게 기억을 대감기를 해보면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막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이게 원래는 Thor 있잖아요. 네. Thor 1편에서 등장을 했어야지 되는 단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소유주가 박스였었어요. 아, 그렇군요. 엑스맨이랑 같이 소드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박스에서. 네. 그래서 토르에서 쓸 수가 없었던 거지. 네. 그래서 결국은 뒤늦게 이렇게라도 쓸 수 있게 된 거지. 예,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쿠키에 이제 잠깐 나오는데요. 저 소드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네. 엄청 어렵더만요. 예, Sentient Weapon Observation and Response Division. 그러게. 예, 그러니까 맞아. 지각, 뭐 감각, 무기 관측 및 대응국 뭐 정도 이런 게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이제 센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것이 이제 무기화된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조직이라는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이 되죠. 완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쪽이고, 예. 슬픔과 분노로 인해서 이렇게 마법을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쪽 솔드에서 등장을 하는데 솔드에 이제 또 반갑게 등장하는 멤버 중에 하나가 네. 이 친구가 누구지 하는 모니카 램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처음엔 이게 누군가? 막 이랬었는데, 네. 그게 걔더만요. 네, 캡틴 마블을 보신 분이라면 캡틴 마블의 친구였던 파일럿 이름이 마리아 램보였다는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 램보의 딸이 그때 모니카였고 그 모니카가 이제 컸죠. 그래서 약간 지금이 어떤 시점인가를 추측하게 하는 그런 시대 설정으로도 작용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니카가 이제 소드의 멤버이고 스칼렛 위치와 만나게 되는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말하자면 완다 덕분에 이 뭐 능력이 마구마구 이제 생겨 나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거 메이트릭스야? 막 그랬었거든요. 아, 저 완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병 걸리는 줄 알았었는데, 네. 금방 이렇게 완전히 슈퍼히어로 랜딩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시리즈 보면서 슈퍼히어로 랜딩 진짜 많지 않아요? 예, 소드 멤버인데 자기가 소드 웨폰을 갖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보면서 완전 이거 매트릭스에서 니오가 하는 것처럼 네. 총알도 별거 아니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캡틴 마블 쪽이 좀 많이 나오는데 스크롤 쪽도 마지막에 나와서 완다한테 누가 기다린다라고 말을 해요. 네. 오래된 엄마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히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누구인가 해서 이제 또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까지 넘어가서 그래 닉 퓨리하고 스크롤족이 같이 있었지 뭐 이런 기억까지 다 더듬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죠. 누군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거의 닉 퓨리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리고 또 반가운 인물 중에 하나가 아까 살짝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달시 루이스죠.
캣 데닝스라고 이 배우도 굉장히 연기 잘하는데 MCU에서는 너무 단역이야. 예, 어디서 나왔었지 막 이렇게 또 한참 생각해야 돼.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봐서 좋기는 한데 네. 이번 시리즈에서는 조금 약간 역할이 늘어나긴 했어도 그래도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 이전에는 이제 토르 1편하고 2편에서 나왔었는데 네네. 예,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그렇죠. 예, 다음 토르 시리즈에서도 나온다고 하네요. 다행이네. 예. 근데 이분이 웃긴 게 원래 시트콤 배우잖아요. 뭐 시트콤만 한 건 아닌데 투 브로큰 걸이라는 되게 유명한 네. 시트콤에서 나왔잖아요. 그걸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되게 오랫동안 연기를 했던 배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시트콤에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가시는. 그 시트콤 리듬을 굉장히 잘 타요. 네. 그래서 왠지 또르에 있는 것보다 이 완다비전 쪽에 있는 게 더 나은 듯한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미 우 캐릭터 있잖아요. 아, 예, 렌달 박. 랜더 박이 나와서 또 너무 반가웠어요. 네, 이분도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아, 참 이렇게 잠깐 나오신 분들이 다시 모이는 바람에 아, 네 진짜 다시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니까 이 무서운 디즈니. 디즈니의 늪이야든. 네. 그래서 뭐 이번엔 좀 비중 있게 나왔어요, 그죠? 네, 비중이 많이 커졌고 그 캐릭터가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요. 그 달시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묘사가 된 것 같거든요. 뭐 나온 비중은 비슷했었는데 네. 이 에이전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잘 묘사를 한 것 같아서 조금 강직한 사람이라는 걸 잘 표현을 해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마음에 들었어요. 달시 캐릭터보다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앤트맨도 계속 만들어질 테니까 이렇게 또 계속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시안이잖아. 얼굴 아시안이야. 아시안 좀 나와. 뭐 네. 한인이잖아요, 한인. 그러니까 응원을 많이 해줘야지. 네네. 거기다가 그 ABC에서 이제 ABC가 이제 디즈니 계열사잖아요. 네네. ABC에서 했던 시컴에서도 주인공을 했었거든요. 네. Fresh Off the Boat라고 거기서도 연기를 잘해서 디즈니 쪽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 쪽 시리즈나 영화에서 괜찮게 한 배우들은 리캐스팅을 조금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넷플릭스도 좀 그렇지만 네. 아무튼 진입이 좀 힘들 뿐이지 진입하면은 많이들 도와주나 봐요. 일단 뭐 시리즈나 영화 하면서 참여한 시리즈나 영화를 욕하지만 않으면 디즈니와 오래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조금. 네. 근데 일단 욕을 하면 그 다음에 얄짤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는 뭔가 구설수에 올리는 순간 바로 자르던데요. 뭐 그것도 그렇고 예. 많이 안 봐주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완다 비전이 페이즈 4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게 하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비전도 막판에 이제 참 안드로이드로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철학적 대화까지 나누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는데요. 처음에 뭐 두 비전이 맞닥뜨려졌을 때 네. 치고받고 싸워서 이건 무슨 다른 어벤져스 영화랑 다른 게 없잖아 막 이랬는데 네. 이게 비전 나름대로의 또 네. 색다른 전투 방법을 찾아서 네. 말로 하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역시 비전이야 막 이랬죠. 그리고 여러분 비전은 어디선가 또 튀어나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뜬금없었던 장면이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그러니까 뭐 너나 나나 쌤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느닷없이 날아가 버리는 건 뭐지? 어디로 간 거지 얘? 막 이러면서 그리고 비전이 솔드에서 그 시체라고 그래야 돼요. 잔여물이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부품들을 가지고 있었고 했다는 설정부터 이제 팬들은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비전이 와칸다에서 죽었는데 거기가 있냐 뭐 이런 그치. 또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비전은 부활할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터널스에서 비전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너무 MCU 진짜. 그래서
넌 날아서 이터널스로 갔니?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빠이빠이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휙 날아가 버려서 좀 예. 저는 뭐지 얘는? 막 이러면서 황당해했던 기억이 뭐랄까, 납니다. 배우들에게 마블은 평생 직장인 것입니까? 아마도 그렇지 예. 않을까요? 이게 네. 뭐 일단 한 번 그 캐릭터를 맡으면 네. 적어도 5년은 가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고정된 수입이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 배우들. 평생 직장이야, 평생 직장. 이 아이언맨 역할을 한 로다주 경우에는 완전 뽕 뽑고 나갔잖아요. 더 이상, 음. 내가 이렇게 여기서 뭐 매일 순 없다, 뭐 이런 건지. 예. 아니, 거기서 얻은 수익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 자기 그러더라고요.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어요. 지금 뭐 중국 가면은 다 아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 원래 그 처음에 아이언맨으로 캐스팅될 때는 다들 반대했었거든요. 좀 뜬금없었어요. 아니, 믿을 수 없는 배우라고. 이러다가 또 이제 술이나 마약 관련해가지고 일을 또 저지르면은 이거 돈이 얼마나 드는 시리즈인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시리즈를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감독이 엄청 우겨가지고 해서 대박이 난 거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 될 때만 해도 그렇게 호감 가는 배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참 아이언맨으로 인생 완전 역전했죠. 그렇죠. 예. 캡틴 아메리카도 보세요. 그가 그 판타스틱 4에서 얼마나 연기를 못했는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망했죠, 그 영화는. 예. 저 근데 솔직히 그 예. 영화 취재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도 만났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렇게 안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아니 그 스크린 상에서도 안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지금 되게 멋있어 보여. 뭐 미국 대표 배우잖아 이제.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건지. 솔직히 저는 근데 그 캡틴 아메리카 할 때보다 그 나이브스 아웃에서 나왔을 때가 멋있어 보였었어요. 스웨터 입고선 딱 나왔을 때. 네. 너무 귀여워. 저는 뭐 거의 한 번도 캡틴 아메리카를 멋있다고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캡틴 아메리카로 멋있어 하게 네. 생각을 하니까. 네. 예. 저 약간 반미 정서가 있나? 왜 그러지? 저 이게 약간 꼰대 보수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맨날 이렇게 말만 열면 되게 설교하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그래서 좀 힘들어. 그치만 시리즈는 되게 마블 시리즈 중에서는 꽤 잘 만든 편이죠. 그렇죠. 네. 하여간 MCU 유니버스가 어디까지 커질지 진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뻗어나가는 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여자 캐릭터가 별로 없는 와중에 그 완다비전에 만든 크리에이터가 블랙 위도우도 썼다고 하니까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차례상으로 봤을 때 완다비전이 먼저 나오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페이스 4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블랙 위도우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면서 얘기가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디즈니가 얼마나 귀신 같은 애들인데 그런 거 다 안 챙기겠어요. 뭐 챙기긴 챙겼겠지만 피에트로 캐스팅한 거 이런 식으로 한 걸 봤을 때 좀 허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뭐 저는 주변에 물어보면은 아무도 블랙 위도우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왠지 저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와중에 그나마 영화라도 좋으면 블랙 위도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단독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뭐 엄청난 얘기를 하겠니?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블랙 위도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캐릭터로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야기가 괜찮다면 좀 더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완다비전 시리즈가 재밌어가지고 또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에피소드 제목을 보니까 영 그게 아닌가봐요. 그죠? 에피소드 9편의 제목이 The Series Finale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끝인가 보다 막 이렇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또 인기가 많으면 그리고 또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완다가 나와서 또 뭐 캐릭터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진다면 뭐든 못하겠어요. 돈이 되는데.
시리즈보다는 그러면 영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조금 들거든요. 근데 이제 비전하고 완다가 더 이상 만나는 지점은 찾기 힘들기 때문에 제목이 완다 비전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거 지금 3월 19일부터죠? 또 네. 시리즈를 하잖아요. 아, 이거 난리 났어, 지금. The Falcon and the Winter Soldier라는 시리즈가 제가 알기로는 6개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이어서 되는 것 같아요, 얘기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완전 난리 났습니다. 디즈니 네, 그 플러스. 다음에는 이제 로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미즈 마블이 있고요. 그렇게 페이즈 4의 드라마 시리즈 작품들인데요.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시리즈가 계속되지 않아서 정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이제 새로 자기 브랜드를 런칭하는 이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계속 봐야지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네. 막상 보면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야. 아, 정말 짜증나, 디즈니. 봐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보지 막. 제가 말했잖아요. 대를 이어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될 이어서 봐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대단해요. 네. 그래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구독료가 한 달에 $7인데 네, 조만간 오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올리겠죠. 확 올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까지? 네, 확. 뭐 한국에서 런칭을 할 때는 뭐 처음이니까 그래도 한 달에 6,000원, 7,000원 이 정도 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다가 이제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네, 중독되게 만들어서. 못 끊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아무튼 저희가 완다비전을 같이 보고 싶었지만 미국에서 먼저 보고 네. 스포일러 가득한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스포일러 진짜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디즈니가 빨리 런칭이 돼서 그 컨텐츠들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디즈니도 빨리 런칭을 해야 되는 게 네. 이게 어쨌든 간에 완다비전은 마블 팬이라면 네. 닥터 스트레인지 속편 나오기 이전에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럼 얘네도 어떻게든 서비스를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도 영화 개봉 전에는 좀 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이거 완전히 제니스 씨 덕분에 저 본 거거든요. 볼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네. 제가 이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태여 이걸 시리즈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팝콘 지수를 줘야 될까요? 줘야죠. 네네. 저는 그러면 3개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3개입니다. 요즘 네네. 너무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대중적으로 바뀌었나? 아, 여기서 캐서린 한 진짜 너무 좋았어. 네. 그리고 캐서린 한이 어디서든 또 다시 꼭 디즈니의 마블 캐릭터가 아니어도 다른 작품에서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디즈니랑 일단 발을 들여놨으니까 또 어떻게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디즈니에 대해서 또 재밌는 작품들이 있으면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네, 디즈니 빨리 런칭해줘. 한국에 런칭해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